안녕하십니까. 클릭이 사람의 유진수입니다. 이 영화 속의 미래 도시를 보면 미래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신재생 에너지의 메카로 거듭나고 있는 고장이 있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율주행 자동차, 하늘을 나는 자동차. 미래는 상상 이상의 시대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2030년 정도가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을 나르는 이제 비행기들, 자동차 비행기들이 많이 돌아다니시고 할 거고, 드론도 우리가 보는 이런 일상에서 굉장히 흔하게 보게 될 겁니다. 드론용 수소연료 전지 개발을 통해서 지속가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안군. 우리 부안에는 수소연료전지와 해상풍력 또 태양광 이게 만들어지게 되면 아마 부안은 신재생 에너지 메카가 될 것이다. 부안군의 새로운 희망, 수소연료 전지의 꿈, 지금 만나봅니다. 네, 부안군 권익현 군수님, 김태영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군수님. 특강이 작년이었으니까 1년 만에 다시 이렇게 찾아뵙는 것 같아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우리 부안군은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청정지역입니다. 코로나19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주민과 함께 또 1천여 공직자와 함께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다행히도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좋은 일도 하셨더라고요. 또 넉 달 동안 월급 30% 큰 금액을 좋은 일에 쓰기 위해서 코로나19 관련돼서도 기부까지 하셨던데요. 어떤 마음으로 하셨나요? 이 고통 분담을 서로 나누기 위해서 4월부터 7월까지 넉 달 동안 30%를 저만 넣은 게 아니고요. 단체장님들 또 고위 공직자들도 거의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통 분담을 나누기 위해서 했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번에 부안에서 미래 에너지 관련해서 큰 성과가 있었던데 굉장히 축하를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원래는 지금 28일 날, 8월 28일 날 이 시연회를 하기로 했었거든요. 여기 계신 우리 김태영 박사님께서 여기 드론을 수소연료전지 드론을 만들어서 이것을 시연을 해서 우리 전 국민에게,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했습니다만 태풍으로 인해서 연기를 됐습니다. 그래서 9월 중에 시연을 잡아서 다시 한번 우리 군민과 또 우리 전 국민과 또 세계에 알릴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이미 그 수소 연료 전지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도 한번 홍보가 됐었잖아요. 그렇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때 수소 자동차 65대가 돌아다니는데 그 수소 자동차의 가장 핵심 부품이 연료전지입니다. 그 연료전지를 여기 계신 우리 김태영 박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만들어서 제공을 했습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의 메카 부안군 드론용 수소 연료전지 개발 성공이라고 했는데 그 성과에 대해서 우리 김태영 박사님이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연료전지 드론은 전 세계적으로 많이 개발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만든 드론 같은 경우에는 성능 및 내구성이 전 세계적으로 제일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내년 상반기에 양산을 한다면은 국내외 많은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드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곳 부안에 둥지를 틀게 됐는지도 궁금합니다. 제일 좋은 건 군수님 덕분이고요. 부안이란 곳이 저한테는 낯설지 않은 곳이다 보니까 많은 고민 없이 부안에서 정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와 같이 일하시는 많은 분들이 부안이라는 곳에서 이제 정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자연도 이쁘고 사람도 너무 좋고 그래서 그냥 정착하는데 아무 불편함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소 연료 전지를 이제 개발하는 그 회사인데 직원들이 전부 다 타지에서 왔다고요? 네, 타지 분들이십니다. 몇 분이 어떻게 지금 생활하고 있나요? 지금 15분이고요. 대부분 다 부안 또는 전주에서 그러니까 가정을 꾸리시고 그다음에 출퇴근을 하고 계십니다. 네. 부안이라는 곳이 살아보니까 네. 어떤 인상이 들어요? 느낌이? 제일 좋은 거는 이제 그 해가 질 때 노을이 너무 이쁘고요. 그래서 마음이 좀 푸근해지는 게 있고 그다음에 먹거리가 너무 좋아서 그냥 먹는데 정말 불편함 없이 잘 먹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여유가 있습니다. 일할 때도 자연도 이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이곳 부안에서 이번에 어쨌든 큰 일을 해냈습니다. 드론용 수소 연료 전지 개발을 했는데
기존에는 그러면 없었습니까? 아니요,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1997년부터 연료전지가 본격적으로 이제 상용화되려고 준비를 했고요. 최근 2018년부터 이제 양산에 이제 넥소가 양산이 되기 시작했고, 연료전지 드론 같은 경우에는 2019년부터 실제로 양산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후발주자긴 하지만 좀 더 이제 나은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부안군에서 이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고 전해 들었는데 두 분도 그 소위 말하는 요즘 이제 궁합이죠. 케미가 잘 맞는다면서요? 어떻습니까, 교수님? 예, 제가 2018년 당선되고 나서 여기에는 5개 국가 연구소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연구소에 있는 센터장님을 모시고 제가 점심을 같이 했습니다. 하면서 우리 부안이 30년 후면 소멸 위험 지역인데 지속 가능한 부안을 만들고 싶다. 그런데 저는 수소 산업이 그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서 좋을 것 같다. 부안에 맞을 것 같다라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그때 당시 김태형 센터장님께서 저도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한번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발을 맞춰 왔죠. 그리고 우리 센터장님께서 작년 7월 17일 날 이 FCL, 퓨얼셀 랩스라는 회사를 차리게 됐고요.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만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고 드디어 이런 수소 연료전지 드론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도 우리 김태형 우리 대표님께서 이제 김태형 대표님은 센터장님에다가 박사님에다가 대표님으로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1인 3역이네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드론이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는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김태형 박사님께서 혹시라도 부안을 떠날까봐 제가 노심초사하고 있고 항상 부안에다 뼈를 묻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있고 얼마 전에는 우리 김태형 박사님께서 예. 근농인재육성재단에다가 1,000만 원을 자비로 장학금을 내면서 와.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묘지 구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묘지를 구해주려고 그럽니다. 부안에다가 뼈를 묻겠다는 예, 예. 그런 각오로. 예, 여기서 떠나면 큰일 납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비문까지 써주시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그 빅픽처를 또 가지고 있던데요. 장학금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들도 뭐 10,000명은 하겠다. 또 어느 정도 성과를 내겠다. 이런 큰 그림을 갖고 있던데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요. 2040년 정도 되면은 수소연료전지 시장 자체가 한국 돈으로는 한 3,000조 원 정도 됩니다. 예, 엄청난 큰 시장이 이루어질 거고요. 그렇게 큰 시장 중에서 당연히 이제 연료전지 시장이 그렇게 크다 보면은 당연히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겠죠. 제 목표는 전라북도 내에서 3만 개 일자리, 그다음에 15조 원 정도의 매출을 일으키는 게 목표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착실하게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연료전지라는 게 동력원이다 보니까 뭐 날개를 달면 하늘을 날 수 있고 바퀴가 있으면 땅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부분에서 저희가 적용할 수 있게끔 많은 분들을 또 모시고 와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런 산업군들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전라북도 또 부안군과 함께 협력해서 많은 일자리 만들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일자리 창출이 된다고 하니까 상당히 고무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군수님? 이제 농업 그리고 뭐 어업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런 신성장 동력이 있다는 게 부안군의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한국 고용정보원 보고서에 의하면 30년 후면 우리 부안이 소멸 위험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은 신성장 동력 산업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우리 부안 역시 30년 후면 소멸 위험 지역으로서 소멸될 걸로 봅니다. 우리 부안이 1년에 1,000에서 1,500명 줄거든요, 인구가. 그러면 1,500명 준다고 하면 10년이면 15,000명이고 30년이면 45,000명입니다. 그렇네요. 지금 현재 우리 부안의 인구가 53,000이니까 실제로 거의 없어지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신성장 동력 산업을 가지고 우리 부안을 지속 가능한 부안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또 그 정말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수소 산업을 가지고 온 우리 김태형 대표님이 정말 고마운 분이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부안군의 은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일자리도 한 3만 개 만든다고 했는데 오, 네. 이 부안군에다가도 근농인재육성재단에다가도 2025년 안에 140억을 기부하겠다 와.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 부안군은 정말 힘이 나고 또 힘이 돋고 네. 또 우리가 퓨얼셀 랩스라는 회사를 적극적으로 도와서 또 도와서 우리 부안에서 대표적인 기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기업들이 들어오니까 젊은 층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일자리 찾아서 유출이 많이 되고 있는 청년층이 젊은 층들이 이렇게 찾아온다는 게 참 고무적인 것 같고, 얼마 전에는 문재인 대통령 다녀갔는데 바로 이곳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핵심 두뇌 역할을 해야 되는 센터잖아요. 그렇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있어서 네, 예, 예. 이것도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 부안이 그 중심이 될 것 같은데, 해상풍력이라든지. 이 신재생 에너지 단지가 탄생하게 된 것은 좀 불행한 결과였습니다. 과거에 네. 2023년부터 핵폐기장 반대 시위를 했고 그 결과로서 이 신재생 에너지 단지가 생기게 됐는데요. 그러나 지금은 신재생 에너지 단지가 정말로 효자 노릇하는 그런 단지로 바꿔질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판 그린 뉴딜 정책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처음 발표하고 처음 방문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오. 여기 이곳에 오셨고 네. 여기에서 블레이드 실험하는 실험하는 과정을 보셨고 그 다음에 바로 해상풍력으로 가셨거든요. 그 이런 과정이 바로 부안이 이제 신재생에너지 메카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갖췄다는 것을 대통령께서도 방문을 통해서 확인해 주신 겁니다. 좋습니다. 희망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림도 있고 모형도 갖다 놨는데 드론을 수소연료 전지로 이렇게 만들었을 때 지금 어느 정도나 띄울 수 있나요? 일반 배터리 드론은 이제 15분 비행을 하면은 이제 비행 성능이 떨어지고요. 연료전지 드론 같은 경우에는 최대 2시간, 만약에 무게를 6kg 정도 들게 되면 한 80분 정도 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배터리 드론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네. 이 모형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용량이 이제 어떻게 보면 생명력인데 네, 맞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이제 자율주행차 시장이 열리는데 그렇게 되면 배터리 용량이 어느 정도나 가느냐, 그 기술력이 이제 좌지우지할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앞으로 자율주행이 되면은 그 차 안에서 쓰게 되는 전기 양이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나게 되고요. 실제로 그렇게 되면은 배터리보다는 동력원으로서 연료전지의 효과가 훨씬 더 클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 자율주행차가 만약에 24시간 돌아다니게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배터리보다는 연료전지가 훨씬 더 효용 가치가 높을 겁니다. 네. 지금 이제 드론 하면은 우리가 뭐 방송국에서도 이제 높은 곳에서 부감으로 해서 사용하고 하는데 일상에서 그 쓰임새가 저희가 이제 모형도 군데군데 놔놨지만 상상 이상일 것 같아요. 이제 택배 서비스도 드론으로 한다고 하고 네네. 어느 유수 그 전문 자동차 회사에서는 이제 자동차까지 드론을 해서 하늘로 이제 날아가는 그 시대가 머지않았다고 하는데 미래를 좀 상상해 주신다면요. 아마 분기점은 2023년이 될 것 같고요. 자율주행이라는 게 실제로 자동차에 들어가면서 양산이 되기 시작한 시점일 겁니다. 그리고 2030년 정도가 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을 나르는 이제 비행기들, 자동차 비행기들이 많이 돌아다니기 시작할 거고, 드론도 우리가 보는 이런 일상에서 굉장히 흔하게 보게 될 겁니다. 근데 이렇게 큰 드론들은 사람들이 위협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비상 착륙은 안 되고요. 아마 옥상 위에서 이렇게 착륙을 하고 실제로 그 물건들은 이동용 무인 로봇들이 이제 가가 호호마다 배달해주는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장도 엄청난 네, 시장이 될 것 그럼요. 같은데 네, 맞습니다. 아마 이런 전지를 수소 연료 전지를 개발을 하면 어느 시장에서 그 팔로 개척이 될까요? 중국 쪽인가요, 아무래도? 2025년이 되면은 이 드론용 시장이 20조 원 가까이 되고요. 실제로 이제 중국, 미국, 호주 같이 땅이 굉장히 넓은 지역에서는 파급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국내에서는 기반을 다지고 해외로 나가서 이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 연료 전지의 장점이 있어요. 네, 친환경적이라면서요. 맞습니다. 연료전지는 사람 폐랑 똑같아서 굉장히 깨끗한 공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단에 굉장히 이제 좋은 필터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사용한 공기를 내뱉게 되면은 미세먼지가 거의 없는 공기를 내뱉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것들이 돌아다니게 되면은 공기를 정화하는 효과가 더 큽니다. 그렇군요. 앞으로는 우리 부안군이 이런 수소 연료 전지에 있어서
앞서가는 어떤 롤모델 고장이 될 것 같은 기대감이 큰데 부안에도 지금 수소 연료 전지 그 충전소가 있죠. 시범적으로. 충전소는 아직 없고요. 네. 올 10월에 수소 연료전지 충전소를 행안면 농공단지에 지금 설치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그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부품 조달이 원활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10월에서 올 연말로 좀 늦췄고요. 가능하면 빨리 수소 충전소를 마련해서 우리 지금 수소 자동차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안에 수소 자동차가 있는데 좀 충전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어요. 저쪽 전남로로 가야 되고 또 저 완주까지도 가야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조만간에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는 또 군수님께서 내년도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무대 가서 정말 열심히 활약하셨다고 전해들었는데 이런 아이템 컨텐츠들이 있으면 선점해서 그래도 예산 가져오기가 좀 수월하죠. 신규는 잘 안 주려고 하니까 이제 앞으로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규는 안 준다 하더라도 정말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주는 것 같아요. 왜? 우리 지역도 성장해야 되고 국가도 성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그 예산은 신규 사업일지라도 주고요. 또 계속 사업일지라도 계속해서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부안군이 작년에 6천억 시대를 열었고요. 부안군 예산 6천억 시대를 열었고 올해는 국가 예산 5,400억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렇게 하기까지는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로 노력했습니다. 물론 저는 당선이 되면서 소통 행정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거칠 행정을 없애고요. 다음에 또 그동안 계속되어 왔던 그 권위의식 싹 없애고 이 소통 행정을 했고 또 우리 직원들한테는 자율행정을 강조했고 그 결과 정말 좋은 아이템을 만들어냈고 또 공모사업도 많이 됐습니다.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160건에 2,750억 원을 공모사업에서 따왔습니다. 이것만 봐도 네. 우리 공무원들이 이 자율행정, 적극행정을 통해서 정말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뤘다. 이 과거와 같이 지시적인 행정이 아니라 이제 서로 자율행정, 더 나아가서는 자발행정을 통해서 이런 성과를 이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 6월에는 곰소 지역에 그 재예방 사업으로서 483억 원을 가져왔거든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 부안군이 생긴 이래로 가장 단일 사업으로서 가장 큰 규모의 사업입니다.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율성을 강조하다 보면 또 창의력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뭐 시켜서 하는 일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평소 그럼 우리 군청 직원들에게 강조하시는 건 어떤 공무원상 많이 말씀하세요? 바로 그겁니다. 이제 정부에서도 적극 행정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 행정을 하다가 좀 불상사가 있더라도 그것은 소송 비용까지 국가에서 대주겠다는 겁니다. 그건 참 잘했다고 보고요. 거기에 걸맞게 우리 부안군에서는 자율행정. 자기가 이제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됩니다. 저도 지시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자, 이 일이 있으면, 주어진 일이 있으면 그 일에 대해서는 스스로 알아서 하고, 또 그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이 한계가 있으면 이제 자발행정이라 해가지고 그 범위를 벗어나서도 한번 해봐라. 제안도 해봐라.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더 적극적으로. 과거에는 지시 행정을 했을 때는 그 지시만 하고 한 것만 하면 끝났어요. 그러나 이제는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 그리고 저도 일할 수 있는 분위기만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하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일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또 인센티브를 주고 이런 과정을 밟아가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이제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잡혀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군수님 스타일에 대해서도 군청 직원들이 다 파악이 됐겠죠. 전반전을 뛰어봤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군민들을 위해서도 수건 사업이죠. 버스 터미널 너무 낡고 노후됐는데 바꿔주신다면서 이제 새롭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2023년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를 유치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우리 시외버스 터미널이 1974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래서 네. 한 45년 이상 된 건물인데 이 건물 가지고는 우리가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심초사한 건데 이걸 바꾸자. 이 현 유치에다가 재건축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전을 할 것이냐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지금 아시다시피 시위버스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전하기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어서 거기다 재건축하기로 하고 생각하고 작년에 복합 커뮤니티 센터 공모사업에 확정이 돼서 75억을 확보했고요. 또 터미널 사업자 또 협의를 통해서 네. 그때 터미널 부지를 전체 우리가 사서 터미널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부지를 빼놓고 나머지를 사서 서로 나누어서 터미널을 새롭게 신축해서 2023년 잼버리를 아주 우리 부안의 이미지를 잘 살리는 그런 잼버리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40년 넘는 노후화된 건물이 이제 새롭게 네, 그렇습니다. 터미널이 생기면은 국민들 참 좋아할 것 같고요. 네. 장애인들 위해서 또 체육관도 지어주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장애인 체육관을 우리가 이제 정부에서는 반다비 체육관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수건 사업이었어요. 우리 부안군의 장애인들이 약 5천 명 이상 되는데 이분들의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우리 일반인들이 체육관에 가면은 이것은 여가로 갑니다. 여가로 가는데 장애인들은 생존이에요. 체육관이 꼭 필요합니다. 또 특히나 그 수중 활동장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원래는 68억인데 거의 100억 가까이 투자해서 장애인 체육관을 만들 예정이고요. 또 장애인들은 교통 약자입니다. 맞아요. 이동하기가 네. 어려워요. 이동 그래서 제한이 있죠. 그래서 지금 장애인 사무실이 부안 읍내 여러 곳에 있는데 이것을 전부 다 장애인 체육관에다가 8개 단체 사무실을 만들어서 전부 다 거기에서 사무를 볼 수 있고 또 거기에서 바로 체육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장치도 마련해 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옆에서 듣고 있으니까 우리 김태형 박사님 어떻습니까? 이런 군수님의 열정적인 모습 때문에 부안에 더 빠져들고 부안을 안 떠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는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는 네. 100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0개를 쓰는 거는 의미가 없는데 하나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고장에서 하나를 다 쓰는 게 제일 힘들거든요. 그 진심이 느껴질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행동마다 어떻게 하면 이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조금 더 고민하게 되고 저 나름대로 그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조금 더 넓게 생각하고 빠르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좀 더 성과를 계속 내서 네, 이 맞습니다. 부안도 윈윈 상생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네.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이제 드론용 수소 연료 전지 개발인데 전기차가 지금 나와서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패러다임이. 네, 맞습니다. 그럼 수소가 나오면 수소 연료 전지가 나오면 전기차를 뛰어넘는 건가요?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수소차냐 아니면 전기차냐 이렇게 싸우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싸우지 않고요. 배터리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극복하는 게 연료전지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배터리를 쓰게 되면 연료전지가 충전하게 되면 하이브리드 타입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장시간 비행이 또 가능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전기차와 연료전지가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 공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어떻습니까? 2023년에 이제 새만금에서 잼버리가 있는데 이렇게 드론용 수소 연료 전지 개발에 성공했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나 등장할 드론들도 한번 띄워보면서 세계인들이 좀 감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구상도 다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군수님이 그리는 미래의 세상, 부안군의 미래겠죠. 예. 지금 그 2023년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성공 개최를 하기 위해서는 네. 과정 활동장을 많이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 과정 활동장은 우리가 체험장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외국에서 5만여 청소년이 오고 관계자까지 하면 한 7만 명이 온다고 하는데 이 5만여 청소년들이 와서 이 부안에 와서 어떤 경험을 하고 가느냐, 체험을 하고 가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11박 12일 동안 다양한 체험을 하고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과정활동장을 많이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지금 우리가 직소천에 있는 수상 과정활동장, 산악 과정활동장, 다음에 영상 테마파크에 우리의 전통을 체험할 수 있는 전통, 또 지금 보열경이 최초로 잼버리를 만든 보열경이 브라운시 섬에서 최초 야영 활동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를 유도를 또 그런 장소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부안군에서는 2023년 세계 잼버리와 관련해서 다양한 가정 활동장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VR, AR 체험장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곳에도 스마트 멀티플렉스 조성 사업이 되면 여기에서 VR, AR도 체험할 수 있고요. 또 저쪽 또 명수와 부지에도 VR 체험장이 또 생기게 됩니다. 이런 전체적으로 많은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그런 장소가 그런 시설이 생기기 때문에 또 거기에다가 우리 이제 김태형 박사님께서 개발한 최초 제품 이름이요 JB입니다. JB1. JB1. 네, JB가 전북이 아니고 네. 전라북도 부안입니다. 전라북도 부안. 네, 네. 이름은 제가 지어줬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혁신을 하게 될 겁니다. 변화와 혁신을 하게 돼서 아마 2023년 잼버리 때는 우리 피얼셀 랩스에서 만든 드론이 아마 새만금 전체를 활동 연기 전체를 누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좋습니다. 의심치 않습니다. 네, 2023년까지는 어쨌든 코로나가 종식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들고요. 그 직소촌 영회 활동, 과정 활동장도 예산에 올렸는데 어떻게 잘 될 것 같습니까? 예, 예산에서 우리가 80억을 올렸는데 기재부에서 지금 60억으로 20억 정도를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고요. 또 더 노력해서 부족한 부분을 더 채우려고 합니다. 또 거기가 좀 어려움이 있는 게 거기가 또 국립공원 지역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가 마침 국립공원 개척할 수 있는 기간이어서 국립공원과 각별히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잘 될 걸로 생각합니다. 네, 저희도 응원하겠고요. 고맙습니다. 또 관광 관련돼서 노을대교 네. 어떤 분들의 일각에서는 왜 하냐 하는 분들도 있는데 하면은 좋은 점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운영비도 줄어들 수가 있고. 네네. 네. 지금 이 노을대교가 일명 이제 부창대교였는데 2000년대 초반부터 그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 노을대교를 건설을 할 만한 만큼 성숙된 분위기가 아니었고요. 이제는 그 성숙된 분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부안에서 고창까지 연결하는 그 노을대교는 지금 국도 77번 국도입니다. 네. 그래서 파주에서부터 부산까지 해안선을 따라가는 도로인데 이게 관광형 도로예요. 근데 이 도로가 부안하고 고창만 지금 단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잇자는 거고요. 이것을 이을 때 그냥 통행 목적으로 이어서는 안 된다. 이제 늦게 한 만큼 이제 관광형 다리로 만들자. 그래서 맞아요. 우리 부안이 1999년 밀레니엄 행사 때 아름다운 노을이 아름다운 부안으로 지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해넘이 축제를 여기서 했습니다. 1999년에. 그만큼 국가에서도 알아주는 그런 아름다운 노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다리를 노을대교라고 하고 또 노을을 볼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마련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다리 중간에다가 저는 제 생각에는 1000여 대 정도 주차해 놓고 노을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면 좋죠. 우리는 바다 한 가운데서 네. 노을을 구경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일부에서 이제 반대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지역을 패싱한다 이렇게 하는데 패싱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도시가 생기면 그 주변에 위성도시가 생깁니다. 맞아요. 이와 같은 현상이에요. 여기에 사람이 많이 모이면 그 사람들이 다시 그쪽으로 가서 같이 그쪽도 확산되죠. 예, 확산돼서 그쪽도 상권이 살아날 수 있거든요. 음.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 반대할 일은 아니고 그것을 하게 되면 우리한테도 무슨 혜택이 올지 도움이 될지를 생각해 보면 이걸 반대할 일은 아니다. 이거 적극적으로 해서 100만, 200만이 올 것을 1000만, 2000만이 오게 하면 이건 충분한 가능성이 있고 또 지역에도 혜택이 돌아간다. 아시다시피 중국 같은 12억의 인구가 노을을 노을을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서해가 없어서. 네, 네. 저 실제로 경험한 바인데 작년에 우리가 그 홍우 씨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학생 15명, 선생님, 학부모 해가지고 30명이 홈스테이를 해요. 매년 3박 4일. 근데 작년에 저희들이
홍보시에서 왔을 때 네. 제가 이제 격포에서 저녁을 사드리고 실제로 노을을 보게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날따라 노을이 아름다웠고 그 학생, 학부모, 선생님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생전 처음 본 거예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그 너무나 좋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분들 돌아가서 너들 이거 봤냐 하시지 않겠습니다. 음.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2025년이면 신항만이 생기고 2028년이면 신공항이 생깁니다. 맞아요. 그럼 그때쯤 우리가 이거 당장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부터 하더라도 10년은 걸리라고 봐요. 그러면 그때쯤 가면 우리 부안이 새로운 관광 명소가 될 거다. 그리고 중국의 많은 관광객을 우리가 모셔올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이웃하고 있고 분명 장점이 있어요. 지리적으로도 부안이.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터넷에도 대대적으로 부안 홍보가 시작된다면서요. 예. 저희들이 지금 2023년 세계 스카우트 잼버를 개최지가 부안인데 지금 부안을 포털 사이트에 쳐보면 영문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한글로만. 네. 네. 그래서 한국학중앙연구회하고 서로 협업을 해가지고 5억을 들여서 이제 부안의 역사, 문화, 지리, 생활, 습관 같은 것을 9개 분야에 걸쳐서 이 네이버에 올리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 작업이 올 연말 정도 끝나면 내년 초 정도 하면 이게 아마 네이버에 올라가게 되고 실제로 세계에서 올 청소년들이 부안이 어떤 곳인가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네. 미리 알고 와야죠. 예, 그러면 네. 또 학부모도 부모님들도 궁금해할 거예요. 네. 그러면 부안을 한번 알아보고 오려고 치는데 한글로만 나와보면 이거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영문과 한글로 이렇게 해서 올리는 작업을 지금 했고요. 하고 있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또한 저도 제가 당선되고 나서 생각했을 때 잼버리를 성공 개최하기 위해서는 많은 그 청소년들이 와야 되는데 많은 청소년이 오게 하려면 우리 부안을 알려야 되겠다. 네. 그래서 바로 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태형 박사님께서는 이왕 이게 드론용 수소 연료전지 개발이니까 새만금이라든지 방조제도 좋고 부안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드론으로 촬영해서 중국이나 이런 데 이제 유튜브라든지 홍보를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계획도 갖고 있겠지만 어떻습니까? 장시간 비행이 가능하다 보니까 노을이 지는 그 30분 정도 또는 뭐 1시간 정도 비행을 하면서 부안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제 고장인지를 영상으로 아마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궁금한 건 안전성이 또 담보가 돼야 되잖아요. 네. 과연 뭐 폭발하거나 그런 일은 없는지. 저희가 만든 드론은 기본적으로 이제 수소 누출 위험은 없고요. 만약에 그런 위험이 감지되면은 수소 밸브 열려서 바로 분출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이게 혹시나 시스템상의 문제가 생겨서 동력이 가동하지 않게 될 때 8분 정도 비상 착륙이 가능합니다. 연료전지가 가동하지 않더라도 그 정도 시간이면 충분히 이제 착륙할 수 있기 때문에 기체가 이제 고가이지만 안정적으로 착륙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그 효율성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전기와 이제 그 전기 배터리와 수소가 함께 하이브리드로 가는 게 더 좋아진다면서요? 네, 저 물론이고요. 네.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공존할 수 있고요. 충분히. 그럼 배터리와 연료전지의 서로 단점을 충분히 보완시켜서 1+1이 2가 아니라 100, 1000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누면서 저희가 가끔 뉴스에서도 그 ESS 장치라고 하잖아요. 네. 에너지 이제 저장하는 장치가 폭발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수소로 연료전지로 이제 저장하다 보면 강점도 있다면서요. 기본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보급률이 늘어나면은 이제 전력의 부하 변동성 때문에 ESS, 그냥 2차 전지 기반으로 ESS를 많이 쓰게 되는데 그거는 보통 10메가와트 정도의 소용량만 이제 저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1기가와트 이상에 저장하기 위해서는 수소가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고요. 수소로 저장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대용량, 그다음에 장시간 보관이 가능하고 그걸 다시 에너지원을 바꾸기 위해서는 연료전지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연료전지는 보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 권익현 군수님과 김태형 박사님과 이야기 나누면서 부안군은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참 준비를 잘 하고 있다. 국민들이 걱정을 안 해도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 대체하는 그 비중도 정부에서 이제 높이겠다고 했잖아요.
그 중심이 이제 부안군이 됐으면 좋겠다. 오늘 방송 내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도 내심 기대하는 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요, 지금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첫 번째 이제 수소 연료 전지를 우리가 네. 하게 됐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서남의 해상 풍력입니다. 풍력. 네. 저쪽에도 보이시 블레이드 돌아가고 있죠. 예. 네. 또 블레이드 시험 연구동도 있고요. 또 대통령께서 서남의 해상 풍력을 우리 부안에다가 하겠다고 했을 때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어민들이 어장이 축소되고 고기가 못 살게 될 거다 이렇게 해서 많은 반대가 있었는데 그 민관이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이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한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서남의 해상 풍력 일단 하자 하는 것으로는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6개 기관이 다 지난 그 대통령이 오셨을 때 다 서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하는데 이제 구체적인 이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가면서 민관 협의에서 더 상의를 하게 될 것이고 아마 저 서남의 해상 풍력이 됨으로써 우리 부안에는 수소 연료 전지와 해상 풍력 또 태양광 재생에너지 이게 만들어지게 되면 아마 부안은 성장 동력이죠. 신재생에너지 메카가 될 것이다. 네. 네. 또 이렇게 되면 네. 이런 해상 풍력과 태양광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전기를 통해서 아마 수소도 생산이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우리 김 대표님한테 들었는데 그 얘기는 우리 대표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어쩔 수 없이 저장 문제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를 저장하는 것보다 수소로 저장하면 대용량을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저장한 수소를 가지고서 이런 연료전지 사업이 굉장히 번성을 할 겁니다. 아까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서남의 해상 풍력 같은 경우에도 사람이 가서 모니터링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드론들이 가서 모니터링 하게 됩니다. 그런 모니터링 하게 되면 연간 한 800억 이상의 사업비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고용 창출 효과도 300명 이상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료전지만 살고 풍력만 살고 이런 게 아니라 서로 보완해서 서로가 잘 될 수 있는 사업 방향이 그렇군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가 이제 미래 드론 모형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드론이 우리 일상에 어디까지 들어올지는 상상 이상이에요. 제가 모두에도 그런 얘기를 했듯이. 그리고 30년 후에는 정말 그 인구 적은 지역은 소멸된다고 하는데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잖아요. 이런 자치단체장들이 앞서가는 계획을 내놓고 또 정부 정책에 맞춰서 예산을 끌어와야만이 그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부안군은 제대로 가져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딱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수소 산업을 하겠다고 하고 특히나 수소 연료전지에 관해서 이런 사업을 우리 부안군에서 하고 있는데 마침 또 정부에서 그린 뉴딜, 한국판 그린 뉴딜을 선포를 했고 또 거기에 맞춰서 또 우리 김태형 박사님이 더욱더 이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인구 유출 계속 심각한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청년들 많이 떠나고 있는데 고용 창출 10,000명 이상 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제3농공단지 10만 평이 있는데요. 예. 거기에 이제 다른 업체가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를 수소산업 전문 단지로 공단으로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다른 업체들이 들어온 걸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 지금 수산업 관련된 업체가 들어올 걸로 보고 있고 그 업체들한테 우리가 분양을 하려고 지금 아껴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폭적인 지지를 하기 때문에 김태형 박사님도 다른 곳으로 설령 또 중국에서 러브콜이 오더라도 떠나지 않을 것 같아요. 힘은 남겨놓고. 네, 좋습니다. 부안이 발전하면 또 전라북도가 발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요즘은 자치단체장님 만나보면 가장 큰 고민이 하여튼 뭐 인구 늘리는 건데 네. 결국은 인구가 뭐 귀농 귀촌도 열심히 활발하게 하고 있지만 유동성 인구, 관광 인구라도 좀 늘려야 되는데 이번에 보니까 부안은 고려시대 최고급 상감청자가 또 생산된 곳인데 유네스코 등재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부안이 고려 청자로서 유명한 곳인데
지금 많은 분들이 강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강진의 고려 청자와 부안의 고려 청자는 퀄리티가 다릅니다. 부안의 고려 상감 청자는 왕실로 납품을 했어요. 그래서 그 차이점이 있고요. 또 우리가 이번에 강진에서 1994년부터 유네스코 등재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네. 그게 안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와 해남과 같이 손을 잡고 하자. 그래서 세계 유네스코에 등재를 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올 초에 같이 협약을 맺었고요. 특히나 우리가 서해안 고속도로에 양 방향에 부안 휴게소가 생깁니다. 이 또한 작년에 제가 한국도로공사 김천까지 달려가서 얻어낸 성과거든요. 그런데 이 이름을 짓는데 그냥 부안 휴게소라고 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우리가 부안에는 고려 청자가 유명한데 이걸 부안 고려 청자 휴게소로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또 협의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 도로공사에서 이름 짓는데 왜 이렇게 부안군에서 간섭이 많냐. 또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왜냐하면 이거 한번 하고 나면 이제 못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청자 전시관도 좀 만들어주고 휴게소 이름도 고려 청자 휴게소로 지어주고 이렇게 해서 다 관철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해안 고속도로를 지나갈 때 보면 부안 고려 청자 휴게소를 보게 될 겁니다. 이 광고 효과는 앞으로 강진보다 더 많은 효과가 있어서 아마 고려 청자는 부안이네 이 소리가 아마 나오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그런 콘텐츠가 확보되면 또 찾아주는 관광객이 늘거든요. 네네. 요즘 그 남쪽 지방 보더라도 케이블카 만들어 놓고 엄청난 관광객이 유입되는 걸 보면 뭔가 새로운 볼거리를 자꾸 넣어야 될 것 같아요. 부안에도. 일단 청정 지역을 자랑하기 때문에. 네. 자, 우리 대표님. 조금만 덧붙인다면 지금 부안에 청자 박물관이 있는데 청자 박물관이 관람객 수가 10만 명이 넘어요. 이런 데는 드뭅니다. 없습니다. 다른 박물관 이 농촌 지역에 있는 박물관 치고 10만 명을 연 10만 명이 오기가 참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는 10만 명을 넘겼고요. 작년, 재작년 넘겼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런 곳입니다. 앞으로 20만 가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또 2023년 잼버리를 계기로 해서 더 폭발적으로 많은 분들이 좀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밀집 안 되면서 분산되면서 여기저기 이제 볼거리를 갖춘 곳이 부안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 곳으로 각광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전반전 맹활약 하셨잖아요. 민선 7기. 이제 남아있는 후반전 국민들에게 어떻게 준비하고 있다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세 가지로 우리 국민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부안을 지속 가능한 부안으로 만들기 위해서 신성장 동력 산업을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 수소 산업을 지금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최근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기후 변화가 예상 바뀝니다. 그러면 앞으로 식량 위기가 올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전문가들이. 그래서 우리 부안군 식량 산업 종합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지금 세워가고 있고요. 그래서 부안형 푸드 플랜을 만들고 있고요. 푸드 플랜. 그래서 이 역시 조만간에 만들어 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2023년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에 맞춰서 부안을 휴양 관광 글로벌 휴양 관광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또 역시 마리나 시설도 유치하고 크루즈 기항지로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부안을 세계 속의 부안으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네, 국민들이 기대감을 갖도록 하겠고요. 자, 김태형 박사님 이제 시간이 오늘 다 돼가는데 드론용 수소연료전지 개발 성공했잖아요. 앞으로는 또 뭔가 쇼킹한 국민들을 위해서 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겠다 구상하는 거 계획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시는 작은 모델처럼 저희가 동력 장치와 이제 물건이 실어 나를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하늘을 나를 수 있는 부분이 분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땅,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닐 수 있고요. 이런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전력 투구를 하고 있고 한 5년 정도 빠르면은 잼버리에 맞춰서라도 시범 운전이 가능하게끔 해서 새로운 먹거리, 새로운 미래 산업이 될 수 있게끔 그게 이제 전라북도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축하할 일이 있어서 이렇게 저희가 날씨는 무더워서 뭐 구슬땀이 흐르고 있지만 부안 신재생 에너지 센터에서 야외 무대에서 이렇게 방송을 진행했는데 국민들 코로나19라든지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우울한 시기잖아요. 국민들에게 마지막으로 우리 군수님께서 또 희망의 메시지를 담아서 인사 말씀 듣는 걸로 이 방송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지금은 엄중한 시기인 것 같아요. 코로나19가 종식될 듯 하다가 확산되고 또 종식될 듯 하다가 확산되면서 지금 그 단계가 최고 단계는 아니지만 최고 단계에 육박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국민들이 힘을 모아서 고통 분담을 하면서 우리가 이 코로나19 종식에 앞장을 서야 되겠습니다. 정부의 방역 대책에 적극 협조를 해주시고 또 개인 위생에도 철저히 해서 코로나19를 빠른 시간 내에 종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고요. 저 또한 2년 동안 갈고 닦은 우리 부안군의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하반기, 후반기에는 이제 성과가 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더욱더 많은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천여 공직자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불철주야 우리 권익현 군수님께서는 늘 자나깨나 부안 걱정만 하신다고 하는데 하여튼 코로나 방역도 철저하게 해서 청정지역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부안 발전 위해서 늘 좋은 아이디어 또 추진력으로 밀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 대박 날 때 수소 연료 전지 관련돼서 대박 날 때 이곳에서 다시 한번 두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나누면서 부안군의 미래는 상당히 밝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전 국민들 또 우리 도민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 보내고 있지만 희망을 엿볼 수가 있어서 새로운 용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부안 군민들 응원하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